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5절 수사상 증거 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상의 증거 보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상의 증거 보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 보전 청구의 의 및 요건입니다. 증거 보전 청구의 의의라는 것은 공판 기일에서 정식으로 증거 조사하기 이전에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나 변호인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공판 개시 전이면 할 수 있고요. 지방법원 판사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84조 1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도의 의의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판사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경우 여태까지 공부했던 강제수사 방법이 이미 인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뒤에서 보는 참고인에 대한 독자적인 증인신문 청구 221조의 2도 있어서 이 절차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피의자, 피고인이 증거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례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수사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보전 청구의 요건 및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실질적 요건으로서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인정이 됩니다. 184조 1항의 문구에도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해외여행이 예정된 참고인에 대해서 피해자가 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증거보전 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죠. 시기적인 요건으로서 증거보전 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허용이 되겠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서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법원을 통한 정식 증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증거보전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청구권자 및 방식은 청구권자는 아까 본 것처럼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도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청구의 방식은 보전을 필요로 하는 증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규칙 제91조, 형사소송법 184조 제3항 등에 의해서 알 수 있고요.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및 감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77도 2770법 판결의 내용입니다. 검사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한편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직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 등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증거보전 청구가 있으면 심사 및 판사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증거보전 청구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불복할 수 있느냐,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항고는 즉시 항고는 아니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3일로 짧지만 즉시항고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증거보전 청구를 받은 판사의 권한은 그 처분에 관해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요. 184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행하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및 감정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참여권에 대해서 당사자의 증거조사 참여권 및 증인신문권에 관한 규정도 역시 준용이 되어서 184조 2항에서 준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163조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보전 후의 절차 및 증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보전 절차를 거친 증거의 보관 및 열람 복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보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증거보전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 예를 들어서 증인신문조서 같은 것은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가 소속된 법원에서, 소속법상 의미 법원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검사, 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사 허가를 얻어서 압수한 물건이나 작성된 서류 등에 대해서 열람하거나 또는 복사할 수 있는 규정을 185조에 두었고요. 본안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당사자가 증거를 본안 공판 사건에서 이용하려면 수소법원에 그 증거 및 기록의 송부촉탁 신청을 해서 증거 신청을 해서 현출시켜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공판기일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공판기일 절차에서의 증거 신청 절차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서 얻은 증거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증거 능력이 무엇인지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용 조건은 검사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의 증거조사의 신청을 역시 하여야 되고요. 공판 중심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판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증거보전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서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 대한 조서는 그 증인이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9일도 2337호 판결의 내용이니까요.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2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입니다. 먼저 의 및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주체는 검사에 한정됩니다. 앞서 본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다르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도 배경에는 참고인의 지위를 어느 정도 희생해서라도,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진술 의무도 없고 공익을 옹호할 필요성에서 인정이 된 거지요. 이 특징은 앞서 본 184조의 증거보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만 다시 중첩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요건은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221조의 2 제1항의 내용이지요. 시기적으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되는 것은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같고요. 국법에 규정이 삭제된 바가 있죠. 개정 전에는 검사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나중에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와 같은 규정은 2007년 6월 1일 개정 전에 221조의 이 규정이었고요. 2007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삭제가 된 것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요, 검사가 청구권자가 되고요. 221조의 이 1항에 있고, 청구의 방식은 역시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해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 수서법원, 공소를 제기받은 법원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판사가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해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221조의 2 제5항의 내용입니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후의 절차와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서류의 송부 및 보관에 관해서 판사가 참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관하는 앞서 184조의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다르게 되겠죠. 증거보전 절차의 서류는 법원이 보관하는 것이었는데 그것과 다른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보관함에 따라서 이 서류는 현재 수사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증인신문의 서류에 대해서 열람 복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밀 누설의 염려가 없도록 검사에게만 이 제도를 인정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수사 중의 서류는 소송 계속 중의 서류와 달리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가 안 되니까요. 이와 같이 증인신문조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증거 능력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311조를 포함해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증거보전 절차와 마찬가지로 검사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서법원에 증거조사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 대한 조서는 역시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상의 증거보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